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3년 12월 20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촬영한 시간은 1시 20분 정도 됩니다. 오늘도 증시가 좋습니다. 좋은 좀 분위기고, 일단 오늘 보고서부터 좀 설명해드리면 OCI 홀딩스, 세방전지,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유상자 어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주가 괜찮죠. 그러니까 더 나쁠 건 없어요. 그럼 GST, 오리온, JYP엔터, 바이오와 금리, 그 다음에 할인그룹, 참 이게 페노션 정말 좀 답답할 수밖에 없고 주주분들은 좀 화가 많이 좀 나실 거는 같아요. 그리고 현대차그룹 러시아 공장 매각 확정, 그다음 보험성 금리 인하, 경기 침체가 와서 금리 인하, 이 두 가지 차이. 지금 보험성이죠. 그다음 K-팝의 글로벌 확장은 이제 시작이다. 요거랑 그다음에 NH에서 나온 이제 12호로인데 이제 내년 1월입니다. 1월달 주식시장 투자 포인트 글로벌 다. 그걸 좀 전망 자료니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OCI 홀딩스가 오늘 태양광이 날이죠. 정말 그동안 그렇게 좀 안 좋았는데 다행이고, 금리가 꺾이면서 미국의 태양광주들 급등하지만 또 OCI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말레이시아 폴리실리콘 생산 공장이 있거든요. 여기서 미국 웨이퍼 기업인 큐빅 PV와 1조 원 이상의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5년부터 공급을 하게 되고, 중국 외 지역의 폴리실리콘, 그러니까 중국 회사 말고 중국과 중국 외 지역의 폴리실리콘 가격이 좀 달라요. 훨씬 비싸요. 중국 외 지역이. 중국은 완전 공급가인 상태. 중국은요, 중국 시장 그대로만 그냥 두고 규제를 안 했으면 아마 OCI도 나와나질 않았을 거예요. 너무 공급강이 심하거든요. 태양광은 중국 때문에 너무 공급이 많습니다. 진짜 상상 이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은 엄청나게 빠져 있어요. 중국 가격. 근데 중국 외 지역은 견조해요. 근데 이제 OCI 홀딩스는 중국 외니까 괜찮은 거죠. 그래서 그 가격에 연동될 것 같고, 연간 생산량이 저 말레이시아 법인이 3.5만 톤인데 그 중에 한 25에서 30% 정도가 이제 매년 더해지는 거죠. 또. 그러니까 판매량이, 그러니까 생산 능력의 한 30%가 이제 판매가 된다, 이렇게 보시고, 큐빅 PV는 중국 태양광 안 거치는 미국의 태양광 기업이고, 그 다음에 단결정 웨이퍼 기업으로 내년에 공장 준공해서 25년부터, 그러니까 25년에 생산이 들어가요. 그리고 보통 반도체랑 똑같이 비슷하게 만들거든요. 이 태양광 모듈도 웨이퍼에서 그 인곳 만들어 가지고 절단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인곳 있거든요. 동그란 이 실리콘 인곳을 잘라 가지고 웨이퍼를 만드는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고 용융 실리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융은 이제 녹는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저도 정확히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실리콘 분진 같은 재료가 낭비되지 않아서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설립한 그 투자 기업인 브레이크스로우 에너지 벤튜러스가 이제 퍼스트 솔라와 함께 투자를 했다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OCI 홀딩스가 공급을 하고, 그리고 내년에 또 하나솔루션에도 공급을 하고, 그러니까 중국 외 지역에 지금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 대표 기업이고, 주가도 싸죠. 비싸지 않고. 그래서 여기다 태양광 업황도 좋아지니까 OCI 홀딩스도 좀 비상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좋은 뉴스죠. 그 다음에 세방전지 기억나세요? 함께 배우기에서 거의 자율주행, 거의 마지막 자율주행편 맨 마지막에 이제 자동차 부품주 한번 다 다뤘죠. 전동화 관련된 거. 근데 거기에 세방전지도 한번 설명해. 그 내용, 그러니까 그때 우리 공부했던 게 일단 하길 좀 잘했던 것 같고, 세방 리튬 배터리 기억나세요? 그 회사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설명이.
그래서 이 납축전지 있죠. 우리 자동차에는 납축전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그걸로 시동 걸고 하는 거니까. 근데 국내 1등 업체고 그다음에 AS 비중이 좀 높습니다. 75%. 교체용이 많고 납이 중요합니다. 납이 전체 매출의 41%예요. 그러니까 납 가격 오르면 세방전지 딱 떠오르시면 돼요. 납이 급등했어? 그러면 이제 세방전지 안 좋은 거죠. 납 가격이 안정화되면 좋은 거고. 근데 최근에는 한 3년 정도 안정화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럼 제일 핵심이 요겁니다. 세방 리튬 배터리가 가장 중요해요.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이제 그 기업이다. 근데 여기서 그 배터리 조립을 해요. 모듈을 이제 조립을 하는 건데 평균 판매 가격이 최근에 이제 7.1만 원인데 최근 4년간 5만 원에서 이렇게 상승을 한 상태고 그다음에 이건 납축전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방전지가 만드는 납축전지가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납축전지 내에서도 고성능 AGM이라는 게 있대요. AGM 전지가 일반 MF 전지, 그러니까 두 부류인데 고성능이냐 일반이냐. 근데 이게 가격이 2배나 비싸지만 수명은 2배 이상이고 성능도 좋아서 내연기관 그 요즘에 그 딱 멈추잖아요. 여러분들 그 차 요즘 나온 차들은 보면 자동으로 시동 꺼지죠. 그래서 출발할 때 켜지고 거의 그런 건데 그거를 저 납축전지가 있어야 이게 돌아가거든요. 거기나 전기차 같은데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좀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내에서도 저출력용으로도 축전지가 필요하고 한때는 뭐 전기차 있으니까 축전지 필요 없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러진 않고요. 서로 상호 보완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100만 개 증설을 또 진행할 예정이고 매출액도 늘어나고 있고 또 거기다 세방 리튬 배터리 삼성 SDI로부터 이제 배터리를 받아서 그걸 조립하는 거예요. 거기다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냉각 장치 다 만들어서 조립한 다음에 광주 공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넘기는 거죠. 뭐 현대차에도 갈 거고 유럽에도 가고 수출 비중이 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분기 매출이 지금 이제 23년 그러니까 연간으로 합쳐서 1,700억인데 작년이 400억이었어요. 이쪽이 엄청난 성장이죠. 4배 성장. 내년엔 3,000억. 그러니까 이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지만 받아다가 조립을 해서 뭐 완성차에 주는 거죠. 아니면 자동차 부품사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 함께 배우기 위해서도 이제 전동화 부품 회사로 세방전지를 봤던 겁니다. 근데 주가 싸고 현금 많고 배당은 별로 기대하지 마시고 많이 안 주고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실제 이 기업은 그 어제인가요? 어제 그 전자공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어제였나? 세방전지가 공시가 하나 있었어요. 어디더라? 제가 하나 적어놨었는데 제가 좀 헷갈렸나 봅니다. 아무튼 있었는데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좀 착각을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한번 저 찾아는 볼게요. 공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세방전지 계속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기업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한 것 같아요. 공시가 안 떴고 제가 다른 기업하고 순간 좀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LG노텍은 메리츠증권의 양성수 연구원이 요새 너무 안 좋죠. 그러니까 실적이 내년 하반기 기대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안 보는 거죠. 그래도 내년에 이익 증가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약간 재미없는 거죠. 그 요즘에 중국 회사들이 막 진입한다 막 이러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불편한 것 같고 그래서 주가 부진하지만 이미 이 자리에서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뭐 나빠질 건 별로 없고 악재들도 이미 선반영했고 뭐 중국이 들어오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워낙 고사양 제품 잘 만드니까 또 PBR 한 배면 매력적이고요. 그래서 당장의 모멘텀이 없어서 주가는 조금 부진할 수 있다. 그래서 내년 1분기 실적 발표 한 4월에 할 텐데 그 이후부터는 좀 내년 하반기를 보고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더 횡보할 것 같고요.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유상자를 했죠. 그래서 설비 투자를 2조 원대로 축소한다는 계획을 좀 발표를 했고 광주 LCD 생산 라인 매각 시 추가 유동성 확보도 가능하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자금 부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유증을 했고 결론은 났으니까 그래서 추가 유상전 안 할 것 같고 그래서 주가는 이미 빠져버렸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더 나쁠 건 없어요. 업황 좋아지고 있어요.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LG 밸류체인도 괜찮고 LG 디스플레이 갖고 계신 분들도 유상적 꼭 참여하시고 잘 버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한타증권의 백기련 연구원님은 GST 요거 유해가스 제거 장비, 요거 경쟁사가 GMBS 엔지니어링, 유니셈 같은 기업들이죠. 근데 요 회사가 앞으로 점유율이 좀 늘어날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특히 25년도 말이 되면 메모리 파운드리 공장 내에서 점유율이 40% 육박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주장하셨고, 원자층 증착 공정 있죠. 이제 그 어떤 소재를 박막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냐면 웨이퍼에다가 막을 입히거든요. 소재를 입힐 때 보통은 막 가스를 뿌려가지고 이걸 이제 흐트러뜨리면서 이제 올리는 건데, 얘는 계단 쌓는 것처럼 하나 탁탁탁 정교하게 올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요 신규 공정 내에서 이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할 것 같다라는 내용이고, 그래서 내년에 19% 성장, 내후년에 무려 50일. 그럼 만약에 이게 맞으면요, 내후년이 더 좋아요. 그죠? 굉장히 편한 거죠. 좋을 일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GST는 저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죠. 내년 또 가봐야 되니까. 그러나 저 논리가 맞다면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겠냐. 그리고 국내에도 있지만 중국 포함한 해외 쪽도 수주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25년도에 최대 실적 기록할 것 같고, 원래 기존의 해외 고객사 중에 마이크론 있거든요. 근데 거기 말고도 신규 거래선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PER 5배 정도밖에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GST 차트를 한번 가져왔는데 많이 빠졌죠. 완전히 왕따 당하고 있어요. 그동안 보이시죠? 예, 철저하게 이게 월봉 차트인데 지난 2년간 주가가 그냥 박박 기고 있었는데 이제는 회복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주가도 그렇게 밸류가 비싼 편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GST 같은 기업들도 점진적으로 회복되길 기대해보고, 오리온은 실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춘절 시점 차이 때문에 좀 부정적 영향이 일부 있었다고 합니다. 춘절이 좀 빨리 오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먼저 구매를 하니까. 예, 근데 이제 시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3분기 실적엔 좀 11월 실적엔 좀 영향을 준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럼에도 우려보다 크지 않았고 한국과 러시아는 좋았다. 생감자가 원료로 많이 쓰이는데 이건 안정화되고 있고, 예, 그래서 이 보시면 10월과 11월 이제 그 뭐죠, 춘절 효과를 좀 제외하면서 합쳐도 약간의 감소 맞아요. 예, 그래도 4분기는 상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의 실적이 약간 부진한 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우려하지 말자는 의견이고, 내년에 모든 국가에서 10% 이상 주요 국가에서 성장을 제시했고, 젤리파이, 신제품 뭐 이런 쪽 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중국 러시아 증설 효과도 본격화되고, 저는 이제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게, 음식료를 좋게 보는 게 내년에 원가가 떨어지거든요. 이런 원재료 비용들이. 예, 이거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공통 사항이겠죠. 그래서 과도하게 좀 최근에 조정 받았는데 만약에 내년에 성장한다면, 이게 작년이고요. 올해는 좀 안 좋죠. 성장이 확 좀 꺾였죠. 연도별 매출 성장률, 기여도, 추이 및 전망인데 내년엔 좀 올라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환율 효과도 좀 별로 없었고 중국이 좀 부진한 부분도 있었고요. 근데 내년엔 다시 좋은 그림으로 가지 않겠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폭도 컸고 무릎이하고, 다만 좀 무거워요. 좀 무겁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안 좋을 때 투자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리온 같은 기업들은요, 막 안 좋고 막 주가 빠질 때 그때 같이 투자하는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자, JYP가 요즘에 분위기 좋은데 신인 넥스제트인가요? 여기가 보이그룹이고 일본에 어제 한번 설명드렸죠. 근데 주가 급등했고, 니지 프로젝트 2 1은 여자 그룹을 이제 발굴해서 데뷔시켰고 일본인이에요. 여긴 남자 그룹. 그래서 마무리돼서 선발이 됐고 이제 아마 내년부터 활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 회를 방영을 했는데 요 뽑는 과정을 1위를 기록을 했고요. 일간 차트에서 조회수가 300만 조회수. 여기 나왔던 노래가 일본 유튜브 트렌딩 1위고, 당시에 그러니까 SM NCT의 그 핸즈업이 300만 조회수 가는데 6일, 하이브는 300만 조회수 가는데 2일 걸렸는데 하루 만에 된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제 니주가 한번 데뷔를 했고,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 일본 인기가 워낙 크니까
계속 낙수 효과 떨어질 것 같다. 니주는 데뷔하자마자 1위 했거든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넥스제트도 맞나요?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보이그룹이 더 파급 효과가 크잖아요. 그래서 좋은 효과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국, 중국 보이그룹도 내년에 데뷔 중에 있어요. 준비 중. 모멘텀 많고 내년 1월엔 또 V차가 데뷔합니다. 1월 26일. 예, 그래서 이제 바닥 찍고 정말 주가가 14만 원에서 수직으로 빠졌는데 9만 원을 정확히 바닥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회복에 무게를 둘 필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와 금리는 교보의 김정은 연구원이 최근 바이오 업종 상승세죠. 근데 금리 부분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꼭 금리 따라가지는 않아요. 금리랑 반대로 가는 게 바이오인데 금리 떨어지면 바이오가 오르는 건 맞아요. 근데 연관관계가 미국보다 떨어진다. 근데 이 중에선 두 개 기업 주목하자. 예. 저번에 바텍 기억나세요? 예, 바텍 제가 이분이 쓰신 보고서 한번 보여드렸죠. 예, 그래서 뭐 4분기 아마 좋을 거다. 실제 수출 데이터도 잘 나오고 있고. 근데 주가 많이 빠져 있는데 최근에 치과 기자재 업체들 주가 좋거든요. 그래서 바텍도 회복이 되지 않을까. 3D CT는 세계 1등 기업이잖아요. 예. 유바이오로직스는 저는 잘 모르는 기업인데 아무튼 콜레라 환자 급증으로 백신, 아마 그쪽 백신 같고요. 경쟁사가 생산도 중단한다고 합니다. 그럼 가격과 물량 다 올라요. 그래서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이니까 한번 유바이오로직스는 공부해 보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할인그룹 정말 이게 속 터집니다. 진짜 페노션 제가 아까도 상담 한 2분 해드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주주들이 무슨 죄가 있나요? 그죠? 주주분들 중에 HMM 인수하는 거 찬성한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저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할인 주가는 올라가고 페노션은 그냥 폭락하고. 왜냐하면 페노션이 돈을 대야 되거든요. 근데 할인지주가 페노션 최대 주주라서 3조 원 배정을 하게 되면 1.64조 원은 할인도 갖고 와야 돼요. 근데 돈이 될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실제 페노션이 뭐 3조를 다 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이고요. 예, 왜냐하면 갖고 있는 현금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3조 원이면 너무나 많은 돈이에요. 왜냐하면 페노션 시총이 2조인데 3조 원을 유증하면 주식 가치가 반토막이 납니다. 반토막이 더 나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 HMM 인수한다고 3조 원을 유증을 하면서 주당 가치가 반토막이 나오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 할인 대주주는 좋아하겠죠. 인수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예. 주주분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래서 참, 예, 좀 답답하고. 근데 아직 뭐 이제 조회 공시가 나온다고는 하니까 좀만 더 지켜보시되 유증은 할 가능성은 높아요. 뭐 직접 거기 할인 회장님이 언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예, 아무튼 페노션 주가가 좀 더는 안 빠졌으면 좋겠고 일단 이제 반영은 하고 있다. 다만 HMM은 과거보다 체력도 높아지고 승자의 저주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돈이 많아요. HMM이 10조가 넘어요. 현금이. 엄청난 현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승자의 저주까지는 아닌데 당장 저 자금 확보, 인수자금 그게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수에즈운하 통과하는 컨테이너선이나 이게 많다는 거 아시죠? 컨테이너선은 1입니다. 이 수에즈운하 통과하는 게. 그래서 18%에서 23% 공급 감소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단기 급등 가능성은 좀 존재한다. 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고 수에즈운하 정상 가동은 이제 예멘 반군의 공격이 완전히 사라진 이유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물류 차질 어쩔 수가 없어요. 옛날에 3월 23일부터 2021년도에 에버그린이 좌초한 거 기억나시죠? 수에즈운하에 이게 엎어져 버렸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운임이 급등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가전, 자동차 부품, 타이어 회사들이 엄청 고생했어요. 물류비 때문에. 모두가 고통스러웠죠. 예. 그 후로도 계속 올라갔죠. 예. 그래서 HMM은 역대급 돈을 벌었던 해입니다. 예. 근데 내년에 컨테이너선 공급이 좀 있거든요. 수요는 부진하고. 근데 이 이슈로 운임은 좀 강세 보일 것 같고 단기적으로. 파나마 운하도 통과하는데 파나마 저기 남미 쪽에 북미인가요? 예, 북미 쪽에. 근데 그쪽도 이제 지금 가뭄 때문에 수위가 낮아져서 통행량이 좀 원활하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슈는 공급을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해운 업종한테는 호재인데 글로벌 증시엔 사실 좋을 게 없는
그런 재료인 것 같습니다. 빨리 좀 저게 해결되길 바라고요. 현대차 오늘 웬일입니까? 기아랑 정말 그렇게 가라고 해도 안 가더니 드디어 오늘 급등했고요. 예. 아무튼 기분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좀 버티신 분들. 특히 배당까지. 그러니까 에이 그냥 배당이나 받자 이런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어차피 저는 내년 하반기 보거든요. 현대차 기아의 주가 재평가 그때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도 좀 연말에 이런 또 좋은 분위기 이어져서 다행이고 근데 러시아 공장 매각했는데 약간 손실 잡힐 거예요. 현대차 4,700억 기아가 1,400억 근데 연간 순이익의 4에서 2%니까 그렇게 크지 않고요. 배당금 좀 감소하는데 역시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장 매각은 호재가 아닌가. 왜냐하면 러시아 불확실성 제거한 거니까. 러시아 공장 지금 갖고 있어봐야 영업을 못하니까. 그래서 시장에선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보험성 금리나 경기 침체 금리나 차이가 있어요. 이번에는 보험성 금리 인하입니다. 경기 침체형 리세션 컷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미국의 경기 동행 지수가 6개월 증가율이 마이너스입니다. 침체죠. 그것 때문에 인하하는 경우 1990년 이후 4차례 인슈어런스 컷, 보험성 금리 인하는 경기 동행 증가율이 플러스고 그러니까 경기가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때 물가가 이제 안정화되고 이러면서 실질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낮추는 거죠. 이번 케이스죠. 이번 내년에 하는 건 아마 지금 이 보험성 인하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은 인하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증시가 상승한 거예요. 그래서 1990년 이후 3차례인데 보험성 인하하고 나서 보세요. 3차례 다 올랐죠. 그죠? 근데 경기 침체 때문에 했을 때는 한 번만 오르고요. 다 빠졌어요. 어떤 이유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의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는 이쪽입니다. 그래서 증시가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지금은 보면 하이힐드 스프레드 이제 비우량 채권과 이제 일반 우량한 채권 간의 차이인데 저게 이 뭐냐면은 요 주황색 선이 올라가면요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우량 기업들의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면 뭔가 위험하다는 얘기죠. 이게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얘기는 경기가 괜찮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낮아지죠. 이 청구 건수가 낮으면 고용이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조건으로 봐도 보험성 인하일 가능성이 이번에 높죠. 그래서 보험성 인하라면 그러니까 저렇게 좀 데이터를 보시고 판단하시면 이번 금리 인하가 왜 호재인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한번 자료를 보여드렸고 메리츠의 김민영이 이거 좋은 자료더라고요. K-팝의 글로벌 확장 아직도 이제 의심하는 분도 계시고 피크아웃 얘기도 있지만 글로벌 주당 음악 청취 시간이 20.7시간 저는 뭐 그렇게까지 많이는 안 듣는데 소비자들의 음악 청취 시간은 점점 증가하는데 뭐 오디오 스트리밍 뭐 멜론도 있고 저는 유튜브로 듣거든요. 주로 유튜브 비디오 스트리밍 라디오 음반 여러 가지가 있는데 16세에서 24%가 이 구독 스트리밍 서비스의 60%나 돼요. 그러니까 이들을 잡아야 되는데 이들의 82%가 틱톡을 본대요. 슈퍼.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아티스트들이 추천되면 그걸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매력적인 게 틱톡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틱톡의 3대 트렌드가 다양한 사용자층 확대. 그러니까 사용자층이 점점 확대되고 있고 엔데믹으로 자기개발과 여행 콘텐츠가 증가하고 있고 K 콘텐츠의 글로벌 강세가 보이고 있다. 이런 좀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세 번째가 중요하죠. 근데 틱톡 글로벌에서 공개한 가장 주목받는 아티스트 탑10 중에 5팀이 한국이에요. 그 중에 4개가 하이브 소속. 블랙핑크 빼고는 다 하이브입니다. 틱톡 이용자의 62%가 유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미국은 46, 영국은 77%가 해외 음악을 청취하는데 그 중에 K-팝이 많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슈퍼 많이 보고 우리나라 기업들 틱톡에서 K-팝 음원 순입니다. 그러니까 틱톡 글로벌 탑10 음원 아티스트 내 K-팝 한국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K-팝 점유율 글로벌 투어 매출 전체 매출 있죠. 투어 뭐 콘서트 같은 거 이게 5.1까지 역대 최고치 경시. 한국은 이제 공연까지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당히 증명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틱톡은 아티스트와 글로벌 청취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인데 이 K-팝 트렌드가 강하다. 요걸 얘기를 해줬고 그러면은 글로벌 진출 가속화에 지금 데뷔하는 그룹들은 또 계속 이게 선순환 되는 거죠. K-팝? 너네 K-팝이야? 또 들어보는 거죠. 새로운. 그러면 선순환이죠, 계속.
그리고 지난 10년간 2012년 그러니까 2020년과 21년 제외하고 10년 동안 100위권 내 K-팝 아티스트가 2012년, 14년 사이 16년에 없었고요. 그 외 세계 연도에는 1% 미만이었어요, 비중이. 그러니까 미미했는데 BTS 활동할 때 2019년에 4%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군복무 때문에 다시 감소. 근데 작년엔 BTS가 없었잖아요. 근데도 공연 매출이 급증하면서 사상 최대. 블랙핑크 제외에도 BTS, 슈가, 트와이스,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매출 100위권 내 이 K-팝 그룹들이 작년에 엄청난 매출을 일으킨 거예요. 이 중에 하이브가 전체의 47.1%. 어마어마한 거죠. 하이브가 왜 비싼 평가 받는지는 알고, BTS가 없었는데도. BTS 25년도에 복귀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팝과 록 장르가 그동안 이제 많은 투어를 장악을 했죠. 팝, 록. 저도 이제 록 같은 거 되게 좋아하고, 저 어렸을 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 록 중에 메탈리카 아세요? 메탈리카, 본조비 막 그런 거 들으면서 건스 앤 로지즈 아직도 기억나네요. 예, 그러니까 그 록이 진짜 대세였는데 지금은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고 이제 케이팝 같은 아니면 라틴 음악들이 인기를 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뭐 세븐틴, 엔하이픈, 트와이스, 또 25년부터 BTS, 또 내년 1월에 V차 JYP의 미국 현직으로, BTS도 현직으로 데뷔하고, 그래서 일시적 현상으로 보면 안 되고 글로벌 음악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 이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 이번에 Y젠터가 블랙핑크랑 계약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압도적 1위예요. 글로벌 투어 매출 탑 100 내 K-팝 그룹인데 블랙핑크 매출 보세요. 예. 1억 4,800만 달러로 압도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계약은 굉장히 호재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글로벌 주식시장 투자 포인트인데, 여기 백창규 여기 연구원님하고는 제가 저번에 한번 매일경제 머니쇼에서, 서울 머니쇼에서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인사이트 주시고 잘하시더라고요. 예. 해외 주식 전문이에요. 그래서 NH의 백창규 연구원님 보고서도 제가 자주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되게 좋게 보시더라고요. 내년 시장을. 특히 미국의 빅테크. 예. 근데 어쨌든 1월 효과까지 더해져 추세적 상승세 이어갈 것 같고, 물가 목표 충족 중이고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상승할 것 같다. 근데 다만 밸류가 좀 비싸요. S&P가 역대급으로. 그러니까 좀 눌러줄 수 있어요. 언제든지. 예. 그걸 좀 기다리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유럽은 날씨가 따뜻하면, 엘니뇨 우리 예상했죠. 그래서 날씨 따뜻할 거다. 근데 정확히 맞았어요. 그래서 유럽의 관광객이 많답니다. 지금 서비스업이 좋은데 독일은 경기가 안 좋아요. 제조업은 부진. 그래서 크게는 못 올라가지만 밑은 서비스업으로 방어. 그러니까 유럽은 그냥 밋밋하다. 그래서 올해 이게 평균이 회색인데 스페인 관광객 수래요. 압도적으로 많죠. 올해. 이렇게 유럽 관광을 많이 가요. 근데 수출은 안 좋아요. 일본은 경기 회복 가능할 것 같고, 다만 BOJ가 이제 금리 정책을 바꾸는 건 아직은 뭐 확실히 결정은 안 됐지만,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홍콩은 기업 실적은 양호한데 주가가 너무 안 좋죠. 중국 정체 리스크 때문에. 그래서 주가는 밸류는 낮긴 낮습니다. 역대급으로. 예. 그래서 여기가 지지선 역할을 하겠지만 모멘텀이 좀 없대요. 뭔가. 그게 좀 아쉽고, 중국 증시는 정책 방향은 이제 재정 지출인데 재정 확장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옛날에 GDP의 11.4, 2009년에 지금 1.6밖에 안 되니까 부양을 하긴 하는데 좀 너무 아쉬운 부양이다. 좀 밋밋하다. 이게 좀 대체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또 미중 금리차 축소가 가파르고 유동성 개선에도 외국인 자금 유출에 중국 시장은 좀 부진하고요. 미중 금리차 축소로 성장주엔 좀 유리한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인데, 아무튼 중국 시장도 아직까지는 뚜렷한 좀 모멘텀 없는 것 같고, 제조업 신흥국은 괜찮대요. 뭐 특히 우리 한국 같은 기업들이죠. 예. 우리가 꼭 신흥국은 아닌데 우리는 한국은 이제 제조업 국가니까. 예. 그래서 제조업 신흥국의 주식이 더 낫지 않겠냐. 그래서 결론은 위험자산 여전히 긍정적이다. 주식 괜찮다. 펀더멘털이 양호한 선진국이 더 나을 것 같다. 근데 선진국에선 미국이고 신흥국은 인도가 낫지 않냐. 이런 내용이니까 한번 내년 1월 전망 참고 이렇게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공시는 어제 있었던 건 TSI 2차전지 이제 믹시, 예, 섞는 거죠. 예, 그거 프랑스 기업에 납품한다고 공시가 떴고요. 꽤 큽니다. 하나기술도 프랑스 기업인데 아마 여기는 어느 회사인지 알려지지가 않아요.
그치만 아마 이 회사이지 않을까. ACC 추정은 하고 있고, 세부 MLC가 그 인프라 장비 만드는 회사, 기계 설비 공사해주는 회사인데, 여기가 그 삼성물산에 공급을 하는데, 삼성은 이제 반도체 평택 공장입니다. 그리고 현대차, 메가, 아까 러시아, 파이넴텍이 그 베트남 공장이 있거든요. 여기 주식을 더 취득을 했대요. 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여기가 외장인지랑 전기차 그 배터리 보호하는 있죠. 모듈 하우징. 그거 만드는 데인데 이쪽에 힘을 실어주겠다. 어쨌든 파이넴텍은 한번 내년 초에 한번 주목해봐야 될 폴더블 관련주 중에 하나죠. 스마트폰, 네, 뭐 그런 쪽에 돼 있으니까 뭐 볼 필요는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자 매수는 어제는 없었습니다. 어제는 내부자 매수는 제가 찾아봤는데 없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장이 끝났고요. 예, 오늘 일단 주식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급등했습니다. 증시가 적게 오른 게 아니라 폭발을 했고요. 예, 자동차,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의 주가. 그래서 오늘 아주 빨간색의 양봉이 하나 이렇게 떴고요. 많이 올랐죠. 2270까지 빠졌다가 그 정말 이때 힘들었죠. 예, 막 자꾸만 빠지니까. 그랬다가 주식시장이 거의 바닥에서 한 300포인트 이상 예,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최고점이 2668인데 뭐 그걸 향해서 가는 것 같아요. 시장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좋은 상황이고, 코스닥도 지금 점진적으로, 물론 오늘 좀 코스닥은 탄력이 좀 약했던 게 주로 대형주가 오늘은 확실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걸 이끈 거는 누가 봐도 외국인이죠. 외국인 기관들. 근데 아직 좀 아쉬운 건 좀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가 결정이 아직도 안 됐어요. 오늘 발표 안 하면 내일이나 모레 결론을 내줘야 되거든요.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다음 주 화요일이면, 화요일이 마지막이에요. 화요일 날 이제 대주주분들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10억 이상 한 종목에 갖고 있는 분들은 팔고 넘어가야 되냐, 들고 가야 되냐, 이 고민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제도로면 그냥 10억 이상이면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며칠 안 남았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 내일 중에 나와야 되는데 이거 왜 얘기가 없죠? 왜냐하면 그게 결론 안 나면 코스닥은 한번 쭉쭉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 중에 빨리 좀 결론 내주기를 한번 좀 바라는 마음이고, 일단 오늘은 외국인 기관들이 대량의 매수를 통해서 증시를 올렸고, 특히 오늘 뭐 이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들 선물이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오늘 어쨌든 많이 샀고, 선물 쪽에서 대량 매수가 영향을 많이 줬고요. 오늘 뭐 업종별로 보면 토스가 상장한다는 얘기가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토스 관련된 기업들이 불을 뿜었고, 해운주는 오늘 HMM 정말 페노션 정말 예, 아무튼 답답합니다. 근데 HMM에는 호재죠. 거기다 요즘에 뭐 컨테이너성 운임지수가 뭐 그 예멘 반군의 공격 때문에 운임지수 막 오르고 있고, 그래서 오늘 HMM이 불을 뿜어버렸고요. 육계 관련주는 하림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예. 그리고 종합물류도 좋았고, 요새 뭐 물류회사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요새 뭐. 그리고 글로비스도 일단은 주가가 오늘 좀 반응을 했던 것 같고, 근데 오늘은요 정말 자동차의 날이에요. 왜냐하면 기아가 6% 오른 날 본 적 있어요. 근데 기아는 진짜 배당도 많이 주니까 기아가 6% 오르면서 시장을 오늘 주도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정말 너무나 그동안 힘들었는데 많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오늘 석유화학 기업들도 하나솔루션, 코오롱인더 뭐 정말 어려웠던 기업들이 오늘 반등을 해줬습니다. 뭐 자율주행차들도 오늘 스마트레이더, 옵트론틱이 진짜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현대오토에버, 퓨런티어, 예,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좋았고, 뭐 IT 대표죠. 오늘 LG 디스플레이, 예, 삼성 SDI, 삼성전자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 팔자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거든요. 예, 하는데 꼭 그래야죠. 구자도 봐야 돼요. 왜냐면 9만 주째 물려 계신 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게 예, 반드시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꼭 가야 된다고 해서 가는 건 아닌데요. 예. 꼭 내년엔 굳자 봤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고, 일단 드디어 뚫었죠. 예, 기술적으로는 좀 돌파가 정말 힘겹게 드디어 신고가를 이렇게 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도 좀 돋보였고, 네. 자동차도 돋보여요. 오늘 뭐 일단 기아가 급등하니까 자동차 부품도 화신이 15%, 서현이야 뭐 이런 기업들, 성우하이텍까지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굴삭기 업체들도 캐터필러 급등하면서 오늘 좋았고요. 은행주도 괜찮았고, 전기차 충전 관련주도 오늘 오랜만에 좋았네요. 롯데정보통신도 좋았고, 예. 그 다음에 임플란트 관련주들은 오늘 레이가 좀 약간 반등을 좀 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팅주들 좀 부진하지만 좀 여기 좀 답답하긴 하죠. 예, 그렇지만 이제 조금씩 뭔가 분위기 반전하려고 하는 것 같고, 조선도 천천히 오르고 있습니다. 증권주들도 아직은 좀 답답하지만, 예, 뭔가 조금씩 반전 기운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 거의 좋았어요. 사실 오늘은 뭐 크게 빠진 거는 뭐 이쪽 뭐 태풍 장마, DMZ, 리튬 관련주, 일부 엔터주 조금 빠졌던 것 같고, 대부분 좀 분위기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쪽 약간 빠졌고요. HBM 관련주는 오늘 여기 오픈엣지나 DIT 여기 많이 올랐던 기업들이죠. 이쪽이 약간의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통신 장비 좀 빠졌고, 웹툰, 뭐 시스템 반도체, 아마 아까 오픈엣지나 이런 게 좀 빠져서 그러겠죠. 두산테스나 약간 빠졌고요. 뭐 이런 것들 이 기업들 제외하면 다 양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분위기는 좋았고,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이제 시총 상위 기업들은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많이 오른 기업이 너무 많은데, 한진칼, 두산로보틱스, OCI홀딩스는 이제 아까 한번 보고서 보여드렸죠. 그런 내용도 있었고, CS윈드, LG디스플레이드, 파두, 현대건설기계, 그다음에 LS머티리얼즈, 대웅, HD현대, 오리온, 현대차, 코스모화학, 그리고 셀트리온도 지금 3%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LNF, 또 DLNC도 다시 회복이 됐고요. 그리고 KCC가 2%, 이마트도 모처럼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 대덕전자, 삼성전자가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근데도 삼성전자 하루에 2% 오른 거는 정말 너무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저희 수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다 반등했지만, 오늘 그래도 좀 빠진 기업들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WCP, 요새 분리마켓에서 좀 안 좋고, 풍력에서 세아제강지주가 좀 많이 올랐죠. 최근에 좀 빠지고 있고, 동아기업, 전해기업, SK가스 좀 일부 빠졌고, 페노션, 롯데칠성, 두산테스나, 하이브, 그 다음에 동진세미캠, 덕산네오록스. 크게 빠진 거는 없어요. 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 건 없고, 그냥 그나마 WCP나 세아제, 근데 이쪽도 뭐 특별히 악재 나온 건 없어서 뭐 큰 하락은, 그러니까 뭐 어떤 악재에 의해서 주가가 무너지고 그런 거는 뭐 크게 보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어쨌든 이렇게 순환매가 잘 돌고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잘 좀 주식 들고 가시면서, 제가 그래도 계속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오른 건 각별히 조심해 주시고요. 변동성이 노출되니까 못 오른 기업들도 정말 너무 많잖아요. 이제 그런 기업들 중에서 계속 좀 기업들 찾아가시는 그런 전략도 일단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고, 특히 제가 예전에 함께 배우기에서 3분기 실적 정리 한번 해드렸죠. 그 기업들 중에서 안 오른 게 또 뭐 있나 차트 한번 보셔가지고 그런 것들도 찾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죠. 내가 뭘 만약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오른 걸 우리가 여기서 뒤늦게 쫓아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라이브 할 때 제가 어떤 분이 한 분이 이제 질문 주신 게, 자기 자녀한테 뭐 주식 뭐 이런 거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퇴직연금 하거든요. 저도 이제 퇴직연금
저도 계좌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거기는 주식은 못 하잖아요. 퇴직연금은 이제 ETF나 배당 그 펀드죠. 그래서 저 펀드 중에 제가 아까 잘못 얘기한 슈레더가 아니고 거기도 독일인데 피델리티 있죠. 피델리티의 그 고배당 펀드 있거든요.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제가 이름이 헷갈렸습니다. 슈로더도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면. 근데 이제 베어링, 뭐 슈로더, 피델리티 이런 펀드들이 되게 이제 외국 펀드 중에 유명한데 그런 펀드들 한번 보셔가지고 왜냐면 고배당 펀드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배당주들을 많이 담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그걸 좀 정정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고생들 하셨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 벌써 목요일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직도 못 오른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기운 내시고 조금만 더 버텨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